콘덴서의 설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봅시다. 콘덴서 SC 전력용 콘덴서라 그런다 그랬죠. 먼저 설치해 보면 이렇게 선이 있고요. 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인입구라 그럽니다. 인입구 들어오는 곳에 스위치를 설치하는데요. 아직 콘덴서는 안 들렸고요. 인입구에는 개폐기, 다시 말해서 이제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죠. 30kV 미만일 때 콘덴서가 용량이, 콘덴서가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콘덴서. 이 콘덴서의 용량이 30kV 미만일 때는 달로기를 달면 되고요. 50kV 미만이다. 그럼 세죠? 이때는 컷아웃 스위치를 달니다. 원래 컷아웃 스위치 안에는 퓨즈가 있는데 이게 좀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퓨즈를 안 달고 2.6mm 미터 동선을 직접 연결해서 답니다. 이게 퓨즈 역할을 뭐 하는 거라고, 퓨즈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50kV 미만이면 퓨즈가 없다는 거. 동선을 그냥 쓴다. 100kV 이하일 때는 OS 유입 개폐기라고 그러죠. 주로 완금 전봇대에서 보면은 완금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10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CB 차단기를 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런 다음에 내려가면은 SR을 설치하게 되는데 시리즈 리액터라 그래서요. 리액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리즈는 뭐 드라마도 시리즈면 여러 개가 붙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5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달아주게 되겠습니다. 3고주파는 델타 결선에서 이제 달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다 방전 코일을 달아줍니다. DC 방전 코일인데요. DC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의 직류의 DC가 아니고요. 디스차징 코일이라는 뜻으로요. 전류 전하를 방전한다. 전류가 남아 있게 되면 이제 스위치를 자른 다음에, 그죠? 여기를 이제 쫙 자른 다음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콘덴서가 원래 저장한다 그랬지. 이거 배터리예요. 실제로 실험해 보면요, 전기를 끄는 다음에 콘덴서에다가 그 단락을 시키면요, 빡 하고 엄청 튑니다. 셉니다. 불꽃이. 이게 배터리 역할을 하니까 이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빼주지 않으면 사람이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있는 남아있는 전하들을 방전한다. 그 코일을 여기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저압일 경우는 3분 이내에 75V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고압일 경우에는 5초 이내에 50V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전 코일을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압일 경우는 3분 이내, 고압일 경우에는 5초 이내, 75V, 50V. 야, 이거 모르면 전혀 못 쓰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그 다음에 이제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 네모로 제가 이제 친 거 있죠. 이렇게 노랗게 네모로 해놓은 거, 요거는 세트예요. 세트로 돼서 요 세트는 하나의 세트로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뱅크라 그러죠. 하나의 뱅크라 그래요. 자, 노란 네모 하나의 뱅크이다. 300kV마다 1뱅크로 구성을 해야 된다. 만약에 600kV다 그러면은 두 개를 달아야죠. 요 뱅크를 두 개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달아야죠. 이렇게 네모로 구성을 해갖고 똑같이 요거와 똑같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단위가 이제 300kV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단상인데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그러죠. 단선도라 그러지만 3상이 되면 여기 복선도 3개가 되죠. 3개가 돼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콘덴서 연결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연결하죠. 그래서 콘덴서는 델타 결선을 한다. 3상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델타 결선이 Y 결선보다 3배 용량이 되죠.
3배 큰 용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델타 결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직렬 리액터 성분이 WL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콘덴서니까 WC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저기서 이제 L 값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L 값을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이 WL이죠. 여기다 이제 콘덴서 WC분의 1을 갖다가 놓고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NWL 이건 리액터죠. WC분의 1 콘덴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을 붙인 거는 앞에 N은 고조파 파수입니다. 고조파 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고조파 그러면 1, 뭐 7고조파 그러면 7, 11고조파 그러면 11자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제거하고자 하는 고조파 차수를 양쪽에 곱해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13고조파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때 리액터 용량을 계산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면 WL은 N제곱에 WC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풀면은 여기서 이제 WL은 유도성 리액턴스. 요거 이제 아래쪽에서 얘기할게요. 아래쪽에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5고조파라면 WL에서 이 식을 적용을 하면요. 5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WC분의 1 분리한 거죠. 여기를 분리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L 값이니까 XL이니까 이제 계산하면 0.04 곱하기 XC가 되겠죠. 이게 요거잖아요. 그죠? 다르게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콘덴서 용량은 4%를 삽입을 하게 되게 됩니다. 하게 되게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XL은 5에서 6%를 적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파수의 변동을 고려해서 6%를 보통 적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 아래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WL을 유도성 리액턴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인덕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L 값을 구해보면은 양변을 이항을 해보면 N의 W의 제곱에 C분의 1이 되죠. 왜 그런지 넘겨보면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L만 남기고 WC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누기 WC가 되겠죠. 그럼 번분수를 생각하면 1분의 요거는 같죠. 그래서 요걸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분모가. 그리고 1 곱하기 1에서 분자에 1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5고조파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입을 하면 되죠. 5고조파를 5자 넣고 W는 2파이 F니까 요거의 제곱 C 하면은 C파이 F 제곱에 C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L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 말은 다시 하면은 XC 콘덴서 값에 콘덴서 용량에 0.04니까 곱하기 약 4%를 삽입하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4%인데 실제로는 5에서 6%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5구조파일 경우에는 5구조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계산을 해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콘덴서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전력 과목은 2차 실기 시험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체크를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빠삭할 정도로.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세요.